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예상대로 TV조선의 김영남에 대한 폭로는 계속되고 있고 25일자 보도는 매우 심각합니다. 김영남이 저는 경영에 관여한 적도 없고 제가 거기서 무슨 급여를 받거나 배당 수익을 받은 적도 한 번도 없다는 해명이 완벽하게 탄핵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에 대해 고일석 기자는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김영남 불법 차명 대부업 확정. 김영남 대부업 관련 얘기는 더 안 하려고 했는데 오늘 나온 뉴스는 정말 중요한 내용이네요. 저는 지금까지 줄곧 차명 여부는 좀 더 직접적인 근거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서 불법 차명 대부업체라는 말을 쓰지 않았고 김영남 말대로 100% 합법이라도 대부업 운영 자체가 문제라는 점을 주로 말씀드렸는데 오늘 녹취는 뭐 다른 경우의 수가 있을 수도 없고 그냥 불법 차명 대부업체 확정입니다. 오늘 TV조선 녹취는 지인이 아니라 가족 간의 대화입니다. 친척이 아니라 가족으로 박아놓은 걸 보면 직계가족으로 보이네요. 지금까지의 변명은 김영남과 지인이 나눈 대화였는데 1차 녹취는 김영남을 대부업체 처리하고 싶어서 뻥을 좀 친 것 같다였고 동생과 지인의 대화였던 2차 녹취는 형이 안 도와줘서 짱나서 없는 얘기했다였는데 이들 변명은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일단 말은 되는 얘기였습니다. 근데 오늘 나온 얘기는 뻥이니 없는 얘기니 이렇게 둘러댈 수 없는 내용입니다. 가족과의 대화에서 대부업체를 남동생 이름으로 해가지고 한다는 내용이 나오고 내 앞으로 사업자 등록을 내서 몇 천만 원씩 넣어줄 테니까 나보고 약간의 수수료를 먹으라는 이 소리네 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대부업체를 동생 이름으로 한다는 건 동생과 지인의 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제3자도 아닌 가족과의 대화에서 똑같은 얘기가 나왔으니 2018년 당시의 대부업체는 동생 이름으로 만들어 운영하던 차명 대부업체였다는 건 더블 체크가 된 셈입니다. 따라서 대부업체는 전혀 몰랐던 건데 2020년 농업법인 인수하면서 그냥 딸려온 거라는 것도 완전 거짓말인 게 확인이 된 거고요. 2018년 당시와 달라진 게 없으니 며칠 전 폐업한 그러나 법인 등기와 대부업 등록은 살아있는 대부업체는 불법 차명 대부업체인 겁니다. 그리고 내 앞으로 사업자 등록을 내서 몇 천만 원씩 넣어줄 테니까 나보고 약간의 수수료를 먹어라 이 소리네라고 한 부분은 또 하나의 차명 대부업체를 만들려고 했거나 만들었다는 얘기고요. 여기에는 녹취만 있는 게 아니라 김 후보의 대부업체의 차명 운영을 도와주면 수수료를 주겠다는 취지의 통화였다고 주장했다는 최신 취재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동생식으로 그때 2018년은 짱나서 없는 얘기한 거라는 식으로 둘러댈 수 없는 겁니다. 이게 실제로 운영된 게 확인이 된다면 김영남 불법 차명 대부업체 더 있었다가 기사 제목이 되겠습니다. 저는 이 분야를 잘 모르지만 이번 건으로 자료를 찾다 보니 차명 대부업을 하는 사람들은 업체를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명의를 여러 개 빌려서 동시에 하는 게 어떤 패턴인 것 같더라고요. 아마 영업정지 등의 제재 가능성이 높아서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아버지와 재수를 비롯한 가족에게 급여를 지급했다는 건 김영남이 직접 경영을 했다는 얘기인 거지요. 대부업 관여 안 했다가 지금까지의 변명이었는데 관여 정도가 아니라 설립에서 운영, 경영까지 완전 주도를 한 겁니다. 지금까지는 그래도 변명이나 반론이 꼭 붙었었는데 이 기사에는 해명도 없습니다. 반론하고 해명하고 자시고가 있을 수 없는 내용입니다. 가족사에 대해 더 이상 왈가왈부 싫다며 공식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는데 이게 가족사와 뭔 관계인지 모르겠네요. 그냥 할 말 없다고 하기 뭐하니까 그냥 갖다 댄 얘기 같은데요. 당에서 혹시 물어봐도 가족사라서 얘기하기 싫다 이럴래나요? 라고 일갈했습니다. 자, 저들이 김영남을 지키는 이유인 이재명 픽에 대해 정치평론 페북러 에드워드리는 이렇게 밝혔습니다. 정치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사실 자체보다 그것을 해석하는 프레임이다. 최근 일부에서 김영남은 이재명이 직접 픽한 인물이라거나 그러니 김영남을 찍어야 한다는 식의 주장을 펼치는 것도 결국 하나의 정치적 프레임이다. 그러나 그 프레임은 당시의 현실 정치와 권력 지형을 지나치게 단순화하고 있다. 정치를 현실로 본다면 당시 상황은 훨씬 냉정하게 이해해야 한다. 이재명은 지지난 대선에서 불과 0.73% 차이로 패배했다. 한국 현대 정치사에서도 손꼽히는 초박빙 선거였다. 그러나 그 패배를 단순히 보수 결집만으로 설명할 수 없다. 더 본질적인 문제는 민주진영 내부의 균열이었다. 당시 이낙연을 둘러싼 갈등과 감정의 잔해는 끝내 봉합되지 못했고 그것은 치명적 손실로 이어졌다.
정치는 외부 공격보다 내부 균열에 더 쉽게 무너진다. 역설적으로 진영 내부의 비판과 이탈은 상대 진영의 공격보다 훨씬 강한 설득력을 가진다. 내부자는 구조와 언어, 심리를 가장 잘 알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김영남과 허은하의 선택은 단순한 개인의 이동이 아니었다. 그것은 보수 내부에서도 균열이 시작되고 있다는 정치적 신호였고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상당히 파괴력이 있는 장면이었다. 핵심은 이것을 영입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투항의 수용으로 볼 것인가다. 일부는 마치 이재명이 그들을 데려오기 위해 특별한 거래나 정치공학을 동원한 것처럼 말한다. 그러나 그것은 현실 정치에 대한 지나치게 단선적인 해석이다. 당시 보수 인사들이 스스로 넘어오는 현상은 민주진영 입장에서 굳이 거부할 이유가 없는 카드였다. 오히려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비상식적이었다. 결국 김영남 문제의 본질은 단순하다. 그는 이재명이 특별히 공을 들여 만든 정치 프로젝트가 아니었다. 당시 대선 국면에서 보수 내부 균열이라는 정치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흐름이었고 그것을 현실 정치 차원에서 수용한 것이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그러니 제발 이재명이라는 이름을 함부로 팔지 말아야 한다. 필자가 이해하는 그의 용인술은 스스로 크라는 냉정한 생존법에 가깝다. 토대가 있다면 결국 살아남아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라는 것이다. 때로는 냉혹해 보일 수 있지만 그 방식이야말로 권력을 감당할 수 있는 정치인을 만든다. 모진 풍파를 홀로 견뎌낸 자만이 비로소 자기 권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재명 자신 또한 늘 그런 방식으로 살아남으며 스스로를 증명해오지 않았는가 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러니 챔프는 기회를 줄 뿐 그 이후는 본인의 몫인 것인데 김영남은 가치는커녕 비리 의혹만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강수 대표의 평택 연설은 매우 뜻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저 출마할까요? 네, 여러분 평택시민 여러분 너무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광순의 복덕방 이광수입니다. 네, 여러분 코스피 지수가 8,000을 넘어서 10,000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투자 잘 하고 계시죠? 여러분 투자도 투표처럼 우리가 모두 함께해야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오늘 평택 시민 여러분 뵙고 제가 특별히 아주 우선주를 하나, 아주 우량주를 하나 소개시켜드리려고 왔습니다. 네. 대박주. 여러분 바로 우리 조국 후보입니다. 네, 여러분 주식시장에서 주도주라는 게 있거든요. 뭐냐면 시장을 주도하는 주식이죠. 그게 지금 한국의 코스피 시장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입니다. 우리 여기 평택에 위치되어 있는 삼성전자가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 아주 작은 종목에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큰 종목을 투자하셔야 되고 그게 바로 돈을 버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투표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더 먼 곳을 바라보고 더 큰 사람을 찍어 주십시오. 그게 여러분 세상을 바꾸는 길입니다. 여러분 사실 제가 여기 오면서 여러분께 고백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투표권을 가진 이후로 민주당만 찍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지방선거에서도 제가 사는 동네에서 민주당 후보에 투표할 겁니다. 여러분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할 때 저는 유세를 쫓아다니면서 지원 유세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기에도 이재명 대통령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오늘 저는 민주당이 아닌 조국 후보를 지지하러 왔습니다. 왜냐? 여러분 저는 사람을 지지하는 게 아니고 조국 후보의 가치를 지지합니다. 부동산 개혁, 검찰 개혁,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개혁, 저는 조국 후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저하고 박시동 대표가 여기 떠난다면 떠나고 난 뒤에 엄청나게 이야기 많이 할 거예요. 니네들 왜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느냐? 아니요. 저희 민주당 열렬하게 지지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름을 지지하는 게 아닙니다. 그 가치를 지지하고 가치를 응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조국 후보를 지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조국 후보가 필요합니다. 평택 시민 여러분, 이번 선거에서 더 높은 가치를 그리고 저 높은 미래를 위해 투표해 주십시오. 평택의 발전, 도로를 깔고 건물을 만들고 기업을 유치하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 더불어서 여러분, 이번 투표를 통해서 과연 대한민국이 진짜 바뀔 수 있는지, 진짜 이번 투표를 통해서 대한민국이 개혁을 만들 수 있는지 거기에 투표해 주십시오. 더 큰 그림을 그려주십시오. 평택 시민 여러분,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큰 변화가 평택시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그림을 완성시켜 주십시오. 대한민국은 잘 돼야 됩니다.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투자처럼 투표도 우리가 모두 함께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모두 투표해서 그리고 우리가 모두 지지해서 여러분 대한민국의 큰 변화를 만들어 주십시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희도 여러분들이 조금 더 부자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부자로 남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대한민국을 바꿔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